반갑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무엇이 달라지냐? 현 정부에서 설 이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할 건데 제가 주말 동안 계속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3월 해제 공식이 지금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 봉 크기가 커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봉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굉장히 제약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12월 달에 이 국면이 이제 주가 지수로 표현했는데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는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12월 달 중으로는 고가 아파트, 강남 3구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권에 진입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중저가 아파트가 키막추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드렸고, 또 9월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지수를 보고 지금 날짜를 보고 있는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첫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그 이후로 11월 달에 조정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3월달 적극적으로 받아라 그랬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통해서 이날입니다. 최저가를 찍은 이날에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바닥이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어요. 이 두 부분에서, 이 꼭지를 찍은 두 부분에서 저는 계좌를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호가창까지 보여서 이거를 매도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올라가는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같은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그리고 여기서 사케산전이라든가 헤드앤숄더가 걸리지 않다면은 이 돌파하는 국면에서 급등이 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주식에 대한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렇게 미리 언급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시기를 전부 다 맞췄습니다. 바닥이라든가 이 꼭지 두 부분에 여기서 올라타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올라타게 되면은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봉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는, 급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최대 목표치가 330에서 370포인트다. 그래서 330이 여기서는 살짝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20 몇 포인트입니까? 3266포인트입니까? 그래서 3266포인트까지 올라가고 현재 조정권에 있는데, 이 이후에 제가 주말 동안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이후에 또 재료가 나왔죠.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그렇다면은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을 복습을 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소국입니다. 소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국이죠. 미국은 대국이고, 중국이라든가 미국은 대국입니다. 대국이고, 대국과 소국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한국 같은 소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비율이 낮아요. 내려가는 기간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소국을 갖고 있는 시장 규모가 작은 특징은 단기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더라도 단기간에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하락이나 횡보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대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장기간에 올라가고 하락하는 기간들이 2년 이내 짧게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시장 규모가 작고 땅 크기가 작죠. 그리고 전국토의 75%가 산입니다. 그래서 소국인 나라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기간이 깁니다. 소국의 특징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기간이 8대2 정도 됩니다. 8대2 정도 되고, 주식이 상승하는 기간이 2에서 3대, 빠지거나 횡보하는 기간, 조정받는 기간이 7에서 8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이 뭐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대만 이런 마찬가지지만 주식은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소국이. 대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대가 되겠죠. 미국 같은 대국은 땅이 넓죠. 시장이 크죠. 마켓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나라들은 주식에서 이익을 버는 장기 투자해서 주식을 이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입지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라든가 대표적으로 뉴욕 있죠. 맨하튼 같은 뉴욕시에서 맨하튼 이런 한정된 입지에서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방송을 통해서 괜히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립니다. 미리미리 다 언급해드려요. 그래서 지난 얘기 가지고 언급해드리고 뭐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루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빨리 시장을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국과 미국에서 대국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특징은 부동산에서 크게 이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땅이 규모가 작고 시장이 마켓이 작다. 그래서 대국을 가지는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항상 유리하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복습을 하자면 전부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 날짜까지 전부 다 찝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다 했다. 부산이라든가 서울. 그래서 저는 부산과 서울을 2대 도시만 딱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종도 그동안 급등했던 부분들이 많지만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부산에서 최대 관광도시가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고 서울은 기존의 입지적인 부분들이 입지적 우위를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일단은 금지가 됐죠. 부동산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 주거 문제는 송구스럽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그동안 계속했었는데 이제는 공급 확대에 역점을 주겠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지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지려면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런데 현 정부에서 말하는 부동산 기조는 정말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사과를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투기 세력. 자, 이 투기 세력과는 아직도 계속 싸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고 하냐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무주택자에서 부동산을 실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여전히 적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는 이 관점을 어디다 주냐면은 처음으로 사과가 나왔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봐셔야 됩니다. 왜 처음으로 사과가 나왔냐? 주택 가격이 올라와서 사과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임대차 입법,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이 정책의 포커스를 어디를 맞추고 있느냐? 임대를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임대를 살기 위해서 임대의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이 정책입니다. 임대를 살고 있고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아가기 위한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중택 공급을 확대하게 하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라는 것은 임대차 3법 그 이후에 나타난 전세가가 올라간다든가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 현 정권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야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사과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든가 임대차 입법이죠. 임대차 입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시세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마찬가지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 정권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 임대인들은 임대인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미래라든가 그 사람들이 임대차 입법을 통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를 통한 또 다른 임대 공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 정권 집값 선고에 그걸로 끝, 정부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공성 강조 등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수정 없이는 주거 안정이 공영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한 부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뷰가 전혀 프레임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 공급은 무엇입니까? 네, 주택 공급을 이제는 바꾸겠다는 것들은 다 임대입니다. 임대. 네, 임대 공급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기대하는 개발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참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내가 가진 땅에서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개발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누가 여기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맥을 짚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존 주택 고집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시장은 공수표, 이건 백지수표가 될 것이다.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존 정책에 대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이거는 민간 주택의 공급을 확대시키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부산과 서울의 올해입니다. 분양 예정 물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양 예정 물량이 아니에요. 공급 예정 물량입니다. 공급 예정 물량. 강남에서도 의미 있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원밸리예요. 원밸리가 2,990세대인데 여기서 조합원이죠.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난 거는 224대 세대에 불과합니다. 둔촌주공은 강남권에 있는데 강남구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한 절반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공급이 12,032가구에서 이게 다 일반적으로 뿌려지는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존의 조합원들이 있죠. 기존에 집을 살고 거기서 갖고 있던 사람들하고 분양 물량을 합쳐가지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예,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만 죽쓰는 경우가 큽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세 분 지역이라 가지고 경기도권이 묶여가지고 네, 경기도가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신도시 2기도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권에 만들어지죠. 네, 물량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물량 앞에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온천 4구역에 네, 내미안 프레스티지가 뭐 4,000가구 이상의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동래구는 부산에서 눈여겨봐야 되고 서울엔 눈여겨봐야 되는데 동래구는 자 재개발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네, 동래구 인접해 있는 거제도 거제 2구역이죠. 네, 레미안 카운티도 마찬가지고 동래아도 마찬가지고 사직롯데도 마찬가지죠. 그 옆에 위에 있는 우리가 금정구에 있는 장전 레미안도 재개발이고 또 온천 4구역도 재개발로 대단지도 만들어지고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아킬레스 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동래구는. 동래구와 동래구 인접한 단지들은 재개발이 너무 많이 돼요. 재개발이. 대단지 재개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강남하고는 우리가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의 원밸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세대는 224세대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분양 물량이 대구도 3만 가구 이상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가구 수들 중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에서 늘어나는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이 물량이 많아지는 지역들은 향후 앞으로 이 구역들은 아킬레스건 시세가 아킬레스 걸 가능성이 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늘어나는 이런 재개발이 여기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물량이 늘어난 부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 정권에서 주택 공급을 해줄 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초안 없어야 됩니다. 제초안. 제초안이 아직까지 계속 있는 한은 양질의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초안을 피하기 위해서 원밸리도 마찬가지죠. 불량세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불량세대 조금 줄여가지고 불량세대 늘어나면 제초안 다 두드려 맞으니까 제초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아파트를 차라리 고급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이제 1,4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제초안이라는 이 세금이 붙어 있는 한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부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S급지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극화, 초양극화로 달려간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언급해 드린 부분들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연결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